그래서 18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재무 상태와 영업 성적이라고 있는데 제일 먼저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화하고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교재에도. 그래서 재화의 뜻이 뭐냐면 이거는 민법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요건 안 적으셔도 돼요. 적으셔도 지장 없고 시험엔 안 나옵니다. 유채물과 무채물을 뭐라 그래요? 재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재화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 가치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 다음에 유채물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만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무채물은 뭐 하는 거예요? 못 만지는 거. 그래서 앞으로 돈을 내가 목적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이쪽을 많이 해야 돼요. 앞으로는 여기가 돈 많이 벌어요. 카카오톡도 이쪽이잖아요. 카톡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지죠. 근데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돈 벌려면은 이쪽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어요. 무슨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냐면 앞으로 물건 만들어서 떼돈 벌기가 힘들 거다. 과거보다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보면 뭐냐 저기 쇼핑몰 있잖아요. 인터넷 쇼핑몰. 외국 인터넷 쇼핑몰이 못 들어온대요. 우리나라에. 그 이유가 뭐냐면 들어올 수가 없대요. 구조상. 지금도 거의 최저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국 쇼핑몰이 들어와서 뭔가 액션을 취하면 무조건 마이너스래요. 그 외국 쇼핑몰이 못 들어올 정도로 요즘에 이제 가격 자체가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돈 벌려면은 요쪽이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간혹가다 한 번씩 좋은 아이디어 기억나면 특허청 들어가갖고 뒤져봐요. 이 생각이 있나? 근데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 생각은 거기에요. 근데 혹시 특별한 거 있으시면은 특허 같은 거 미리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쓸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요건 외우진 않을 거예요.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이라고 있어요. 요걸 나누는 기준은 1년이에요. 몇 년 기준이라고요? 1년 기준. 그래서 유동 그러면 1년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비자가 안일 비자잖아요. 그러면 비유동 그러면 몇 년 넘는 거예요? 1년 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요게 유동인지 비유동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현금 돈 있죠? 돈은 유동이에요? 비유동이에요? 네, 돈은 유동이죠. 왜냐면 내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면 몇 년 안에 써요? 예, 솔직히 1년도 안 걸리잖아요. 며칠이면 쓰죠. 예, 그러면 유동. 그 다음에 자동차는 비유동이에요. 왜냐면 대부분 자동차 한번 사면 몇 년 이상 끌고 다니죠? 1년 이상 끌고 다니죠? 그 다음에 뭐 아파트 이런 것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비유동. 그래서 유동이냐 비유동이냐는 내가 이거를 갖고 있은 순간부터 이게 없어질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평균적으로 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이제 독특하신 분이 있어요. 본인 인생에다가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나는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1년 동안 안 나가. 그러니까 비유동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실 때에는. 그래서 예전에 한 분이 질문만 하면 특이한 생각으로 질문을 하셔갖고 대답해 드리느라 제가 조금 힘들었죠. 그러니까 일상생활하고 연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또 유동자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인데 요걸 나누는 기준은 판매 기준이세요. 무슨 기준이요? 판매 기준. 그러면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중에서 뭐가 파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는 파는 거거든요. 네, 재고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가시면 재고 파악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예, 재고 파악이 뭐 하는 거냐면은 판매할 게 얼마나 남았냐 확인하는 게 뭐예요? 재고 파악이죠. 그래서 재고 자산 그러면은 뭐 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팔려고. 그렇게 구별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외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안 외우냐면 이거 프로그램에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좀 다른 게 예전 부기 시절에는 다 머리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외워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산회계잖아요. 그러니까 전산에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 푸는 건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안 해오셔도 지장 없으세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비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 투자 자산. 그 다음에 형태가 있는 거 유형 자산. 형태가 없는 거 무형 자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뭐요? 기타 비유동 자산. 근데 요것도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 다음에 20페이지로 넘기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큰 틀만 보는 거예요. 왜냐면 내용적인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부채는 다들 아시죠? 빚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본이라고도 하냐면 타인 자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채는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적은 게 좋은 거예요? 적은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없을 수는 없어요. 지금의 사회 구조상. 특히 이제 결혼하시게 되면, 결혼 전에는 저도 빚이 없었어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은 빚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부동산이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빚이 부채인데 부채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요걸 나누는 기준은 몇 년이야? 1년. 그래서 1년 안에 갚아야 돼 유동. 1년 이후에 갚아야 돼 비유동. 그 다음에 넘어갈 겁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3번에 자본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자본은 자본의 대표적인 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본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엔 자본금이 있고 요거는 내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본이 많은 게 뭐 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 가시면 안 돼요. 이거 잠깐 썼다 지울 건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자산부채 자본이 있어요. 근데 자산은 100억이야. 근데 내 돈은 10억이야. 그다음에 부채가 90억이야. 이런 회사는 내일 없어져도 이상한 회사가 아니에요. 이런 데는 좀 위험합니다. 예전에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뭐 그분 얘기가 잘못된 건 아닌데 어저께 그만뒀대요. 학원에 오셨는데 그 전날 그만두고 이제 학원에 수업 들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대화하다가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회사 관련돼서.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월급이 밀리고 있는데 사람을 왜 뽑냐고. 월급이 밀려도 일은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월급이 꽤 많이 밀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3, 4개월치. 근데 격리부서 들어가면 좋은 건 하나 있어요. 내가 돈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얼마나 돈이 나가는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내 눈에는 어느 정도 보여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만둔 적이 있었거든요. 회사 매출액이 빵원인데 그 회사도 되게 특이해요. 총원이 6명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회사가 2개가 있어요. 6명인데. 그리고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어요. 근데 사장은 또 바지 사장이야. 되게 특이해요, 회사가. 그 회사가 망할 거라고 딱 직감한 거는 매출액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그 회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처남이었나? 매부였나? 어쨌든 둘이서 강남 가갖고 술을 200만 원어치를 먹고 온 거예요. 회사는 오늘 내일 문 닫냐 마냐 한대요. 그래갖고 여기는 가능성이 없겠다. 그래서 사람 뽑고 나왔죠. 그리고 2달 후에 지나가는데 간판이 없어졌더라고요. 당연히 없어지겠죠. 왜냐면 매출액 없는데 월급을 어떻게 줘요. 그래서 저 그만둘 때쯤 그 월급을 어떻게 줬냐면 사장님이 개인 대출 받아서 줬어요. 그런 데는 솔직히 둘 중에 하나예요. 남는 분들은 망할 거 알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해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이랑 아니면 저처럼 아예 여기는 힘들 거야. 그래서 이제 나가는 사람. 그렇게 좀 나눠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많은 건 좋은 회사예요. 자본금이 많으면 좋은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는 됐고 저기로 오세요. 26페이지.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훑어볼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기업의 경영성과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영성과가 영업성적이에요. 그래서 영업성적은 딴 거 없습니다. 뭐냐면 이익이 많으면 영업 좋은 거고요. 손해가 많으면 영업이 안 좋은 겁니다. 뭐 별거 없어요. 맞잖아요. 회사에서 이번 연도에 이익이 많이 났대. 그럼 좋은 회사. 이익이 적게 났대. 그러면 나쁜 회사. 근데 이익이 많이 나면은 잘하면 우리한테 나오는 것도 있죠. 일명 성과급이라고. 그래서 대기업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대기업에서 이익 많이 나면 성과급 줘요. 그 성과급을 어느 정도로 주냐면은 잘만 받으면 연봉의 몇백 프로? 예. 뭐 연봉을 한 번 더 받는다던가 연봉을 두세 배 받는다던가 성과급으로 해서 그렇게 받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실제 대기업에서는. 그 다음에 거기 수익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수익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번 돈.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로 치면은 그러니까 내 개인으로 치면은 월급이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은 많아야 좋아요, 적어야 좋아요? 많아야 좋죠. 그래서 많아야 좋은 건 아는데 많이 늘리려면은 일단 방법은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진짜 어마무시하게 잘해서 나만 돋보이든가 아니면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든가. 한 달에 500 벌고 싶어. 500 벌 수 있어요. 지금 500 벌 수 있어요. 두 개 뛰면 돼요, 하루에. 예. 아침, 점심에는 저거 하면 돼요, 배달. 그리고 야간에 대리기사 하면 한 달에 500 이상 벌어요. 예.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돈을 벌지만, 예. 나중에 병원비 많이 나가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저녁 되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 남들 자는 시간에 일하고 남들 일하는 시간에 자잖아요. 그러면 몸이 아파요. 저도 예전에 PC방에서 일할 때 그 같이 일했었던 형 하나가 밤새도록 게임해갖고 3일 연속 밤샌 거예요. 한숨도 안 자고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실려가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한 달 정도 됐다 떴었거든요. 낮밤이 바뀌어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낮밤 원상복귀 시키는데 한 달 걸렸어요. 잠이 안 와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내 몸도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래요.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버냐도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만 살 거 아니잖아요. 오늘만 살 거야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100살까지는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 얘기하면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 100살까지 안 살 거예요. 퍽이나 안 사시겠습니다. 100살보다 더 살걸요 아마. 지금도 거의 90세 되는데 평균이.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거의 100세 시대잖아요. 나중 되면. 지금 평균 89세인가 정도 나와요. 여자분이 89세인가 90세 나오고 남자가 86세인가 85세 나와요. 왜냐면 남자가 일찍 가잖아요. 여자분들보다는 평균 5년 정도. 그 다음에 비용은 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뭐도 써야 되죠? 돈도 써야 되죠. 그리고 계속 전철 타면은 그거 나오더라고요. 저기 인천시에서 내년 1월 달쯤에 코로나 관련돼서 지원금 나올 예정이래요. 그래서 이음 카드 하나씩 미리 만들어 놓으십시오. 지금 신청하죠. 네. 지금 신청하나? 네. 그래요? 와이프 보내야 되겠다. 와이프 쉬고 계신데. 아니 이은카드 저걸로 된대요. 오늘 와이프가 연락이 왔는데 그 앱으로 이은카드 받아서 신청하면 실물 카드로 온대요. 3일에서 일주일 후에. 네. 아 그래요? 아니 이은카드를 써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은카드 없는 분들은 어쨌든 준비는 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예? 액션은 취해야죠. 인천시도 이런 걸 하고 있다. 왜냐면 경기도는 많이 줬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인천시가 전국에서
아래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도시이기 그래요? 때문에 예. 공단은 많잖아요. 공단이 많으면 뭐예요? 나가는 것도 많고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잖아요. 아시안 게임 유치했죠. 아, 그 다음에 그 쓸데없는 도시축전 했죠. 근데 규모는 인천시가 예, 커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예전 시장님들이 잘하신 게 너무 많아서 밑에 깔려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천이 아마 이거 인터넷 뒤져보면 나오실 건데 그 지방채 상위 탑 클래스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돈이 없어요. 이거 소문은 돈이 없다고 네, 맞아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10년 전인가 뉴스에도 나왔었잖아요. 공무원 줄 돈이 없어서 한 달인가 밀렸다고 최초로. 사주시면 엄청 잘해주세요. 근데 그거는 거기 뭐냐 그쪽은 경기도는 땅덩어리도 크기도 크거니와 용인이나 판교 이런 데가 다 경기도잖아요. 그러면 집 팔고 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얼만데요. 시험시만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인천 자체가 못 산다라는 건 인천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인지라. 그래서 전 처음으로 준다 그래서 놀랬어요. 그래도 지금은 아기 태어나면은 지원금 나오는데 저희 꼬맹이 태어났을 땐 지원금 안 나왔어요. 왜냐면 시가 돈이 없어갖고 저희 꼬맹이 태어나는 연도부터 한 3년인가 5년 정도 지원금을 안 줬었어요. 네. 그리고 속으로 그 생각했죠. 왜 하필이면 우리 꼬맹이 태어난 연도부터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37페이지로 오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보시다 보면 요런 거 있거든요. 단원 완전 학습 문제. 네, 손도 대지 마십시오. 네. 간혹 가다 보면은 아우 전 열심히 하고 싶어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암기만 하세요. 문제 풀 거는 앞으로 많으니까. 근데 이런 분은 손 대시면 돼요. 오늘 잠이 너무 안 와. 잠을 자고 싶어. 그러면 한 두세 문제 푸시면은 좀 졸릴 거예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거기 보시면 거래라고 있는데 제일 밑에 박스 보시면 일반적 거래라고 있습니다. 여기 3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일반적 거래 이거를 회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거래가 아닌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회계상에서는 거래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거기 보시면 주문,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약속, 채용, 담보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우리 회계가 되려면은요, 회계에서 거래가 되려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거래가 되는 건데, 첫 번째로 주문. 주문을 예로 들어 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배가 고파서 치킨집에다 주문했어. 전화로. 앱 빼놓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냥 전화로 치킨 하나 배달해 주세요 라고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럼 주문했죠. 근데 주문은 했는데 현재 나한테 늘어나는 거는 없어요. 그냥 주문만 했잖아요. 그리고 줄어드는 것도 없어요. 그럼 거기 이제 사장님이 열심히 닭을 치겨서 갖다 주시겠죠. 그러면 나는 닭을 받고 그분한테 돈 주잖아요. 그거는 거래가 돼요. 왜냐면 나한테는 치킨이 늘어나고 그 대신 돈은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이런 증감 현상이 일어나야 회계가 되는 그 회계에서 거래로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계약. 우리가 만약에 계약서 썼어. 근데 계약서 썼다 그래서 현재 나한테 늘어나는 거는 없어요. 줄어드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계약서 종이만 쓴 거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약속. 우리 이럴 때 있죠. 돌아다니다가 친구를 만났네. 종종 있잖아요. 우연치 않게 아는 사람 만날 때가. 아는 사람하고 막 대화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밥 먹자.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왜요? 다음에 못 만나. 그래서 약속도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채용. 만약에 직원을 채용을 했어. 그러면 직원 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이거는 왜 거래가 아니냐면은요. 우리 사람한테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얼마짜리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맞죠? 그래서 사람은 가치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 거래가 되냐면 채용한 다음에 이분한테 월급 주잖아요.
그때는 거래가 돼요. 근데 채용을 했을 때는 사람 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거래가 아니고, 그 다음에 담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는 한 번씩 대부분 봐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그래서 대출 받을 때에 내가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데, 담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보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내가 돈을 안 갚으면 이 집을 팔아서 뭐를 갖겠다? 돈을 갖겠다. 그래서 뉴스 같은 거 혹시 보시면, 저도 뉴스 잘 안 봐요. 요즘 재미가 없어서. 근데 요즘 재밌는 게 조금씩 나오곤 있더라고요. 가끔씩 뉴스 보는데, 뉴스 보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경매가 늘어나고 있대. 예, 그러면은 이걸 못 갚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이자 못 갚으면 집 넘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뉴스를 보는데 요즘에 경매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게 나오면은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돈을 못 갚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TV를 보는데 요즘에 은행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대. 그 얘기는 투자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식도 떨어질 것 같고 부동산도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은행에 넣어놓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올 때도 있어요. 요즘 은행에 돈이 없대. 예, 예금이 줄어들고 있대. 그렇다는 얘기는 투자처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주식값이 오른다거나 부동산 값이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 안 보는데 요번에 뭐 하나 나왔죠. 지옥 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나왔어요. 뭐 바다의 심연인지 뭔지. 예, 뭐 하나 또 나왔어요. 예, 근데 제대로 망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하고 그 지옥까지는 괜찮았잖아요. 그래갖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요번에도 대박 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에다 주식에 투자했는데 쫄딱 망할 분위기래요. 라고 어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 넷플릭스 안 보는데 보신 분들에 의하면은 열심히 보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재미대가리 하나도 없다고. 제목이 제목이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아, 몰라요. 왜냐면 전 안 보니까. 아, 보실라고요? 아, 넷플릭스 보세요. 뭐였더라. 제가 좀 이따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재미는 없대요. 재밌으면은 기억을 했을 텐데 재미없다고 난리더라고요. 서로 지금 꼭 보라고 막 권장하고 있어요. 나만 죽을 수 없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 주특기잖아요. 힘들 거면 같이 힘들자. 저는 TV 볼 시간이 거의 없어서. 근데 또 보려면 또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요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38페이지. 그래서 보시면은요, 차변 대변 잘 외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거래 이중성의 별표 하나만 치세요. 그래서 거래 이중성은 별거 없고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저께 한번 설명 간단하게 드렸었는데,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쭉 또 넘어오셔서 42페이지.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계정 및 붕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둘 다 중요해요. 왜냐면 어저께 잠깐 붕괴 연습을 했었는데 거기에다 적는 걸 계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 뭐 현금이니 외상매출금이니 잠깐 봤었죠. 그래서 그
그 계정이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초반에 어려워요. 왜냐면 안 하던 거라. 그리고 용어들이 어때요? 생소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새로운 거 공부하거나 새로운 일 할 때마다 느끼는 건 하나예요. 용어를 잘 몰라요. 네. 근데 그 용어에 대해서 내가 알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용어를 모르면 못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또 저도 예전에 제조회사 다닐 때 남자분들은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알고 계셔야 되냐면 총무직으로 일을 가는데 제조회사에 면접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제조회사에서 꼭 전제 조건을 하나씩 달 거예요. 면접 볼 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사무실에 일이 없으면 공장 가서 일할 수 있겠냐라고 꼭 질문에 넣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저는 못합니다 하면 안 뽑겠죠. 아. 근데 거의 다 그렇게 전제 조건을 달아요. 왜 그러냐면 사무실 일이 무조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 없으면 아니면 공장 일이 바쁘면 내려가서 일할 수 있냐. 그래서 저도 이제 제조회사 다닐 때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일도 몇 번씩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그 글라인더라 그래서 그 쇠 가는 기계 있죠. 네. 큰 거 말고 손으로 핸드로 가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아침 내내 했어요. 3시간 동안. 그리고 밥 먹으러 갔는데 국을 못 먹었어요. 네, 손이 떨려서. 국을 뜨면 국물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 마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 제일 잘 알잖아요. 저는 몸 자체가 그 생산직하고는 맞는 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것들은 하죠. 뭐 그냥 뭐 박스 같은 거 나르고 박스 포장하고 이 정도는 하는데 뭔가 힘으로 하거나 이런 거는 확실히 뭐 하라 그러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거기에 맞춰져 있는 몸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 동생은 또 저랑 반대예요. 제 동생은 사무실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괜찮은 회사 다녔었거든요. 아주그룹, 그러니까 아주레미콘 예전에 첫 직장이 아주레미콘이었는데 그 좋은 직장을 때려쳤어요. 근데 왜 때려쳤냐면 걔는 뭐라 그래야 되나 사무실 일 머리 아파서 못하겠대. 근데 지금은 생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계 만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죠. 자기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맞는 게. 그 다음에 저기로 오세요. 45페이지. 그래서 오늘 쪽지 시험 보는 것 중에 차변 대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거기 보시면 45페이지 밑에 보시면 재무상태표 계정의 기입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어느 변이라고요? 차변.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 이라고 거기 45페이지 밑에 있죠.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 그러니까 이 차대변이 나중엔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구구단처럼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자산 증가 어느 변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차변이요. 이렇게 되셔야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회계 공부하는 게 이 10가지에 맞춰서 작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증가 감소에 맞춰서. 그 다음에 46페이지 보시면 비용 계정, 비용 증가는 어느 변이라고요? 대변. 그 다음에 비용 감소는, 비용 증가는 차변. 그 다음에 비용 감소는 대변. 그 다음에 수익 증가는 대변. 수익 감소는 차변. 이런 식으로 차대변이 다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잘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밑에 보시면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있는데요. 요것도 이거예요. 차변하고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회계에서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차변은 대변. 그래서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복식부기 원리 또는 자기검증이라고 제일 밑에 줄에 있죠. 그래서 복식부기 원리, 자기검증 기능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차변하고 대변은 같아. 네, 그러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검증이 뭐냐면 내가 검증해 보는 거야.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차변하고 대변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47페이지 붕괴라고 있는데요. 거기 위에나 아니면 빈 공간에다가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붕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저께 지문 읽었죠. 지문 읽고 요거는 붕괴할 수 있겠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붕괴 처리하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거기 밑에 붕괴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그냥 증가감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증가감소가 많이 나오죠. 그 이유는 뭐예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49페이지로 오세요. 49페이지에 전기라고 있는데요. 결론은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를 하고 전기를 하는데 이 전기의 뜻이 뭐냐면 장부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해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전자가 옮길 전자고 기자가 기록할 기자예요. 그래서 장부에다가 붕괴 내용을 보고 장부에다가 옮겨 적는데 요즘에 장부 쓰는 회사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요즘엔 대부분 다 프로그램으로 해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 프로그램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도 이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뤄봤는데 회사 가시면은요, 저희가 연습하는 프로그램보다 안 좋은 거 쓰락률이 99%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공부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 회사에서 설치할 때, 처음 설치할 때 기본적인 것만 깔아도 200~300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에는 무상 AS 업데이트 해주거든요. 근데 1년 지나면 1년에 100만 원인가 120 받아요. 업데이트 비용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꼴.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회사 가시면 저희 거보다는 조금 급이 떨어지는 걸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 돈이니까. 근데 저희 거보다 좋은 프로그램은 없어요. 요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배우는 프로그램이 이쪽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프로그램을 복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소송에서 지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시험 봐야 돼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소송 얘기가 요즘 또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1차는 졌어요. 1차 판결은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졌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여러 개 다루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잘하면 나머지는 어차피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냐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험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인데, 아니다, 연관될 수도 있겠구나. 어저께 얘기를 제가 깜빡해서 여기 앞에 잠시만 봐보세요. 저희가 일단 시험을 전산회계 몇 급 볼 거죠? 1급 볼 거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못 해드리긴 하는데 이거는 보실 분들은 보세요. 이미 동영상으로 다 찍어서 올려놓긴 했는데 AT 시험이라고 있어요. 요것도 회계 시험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부하는 전산회계 1급하고 90% 똑같아요. 그래서 일주일만 공부하시면은, 근데 시험이 전산회계 1급 끝나고 일주일 후에요. 요 시험이.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더 설명드리긴 할 건데, 이 시험 혹시 보실 분들은 보신다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뭐 자료 드리고, 그 다음에 동영상만 봐도 시험 보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왜 보라고 하냐면, 안 봐도 지장 없어요. 안 봐도 지장은 없는데, 왜 보라고 하냐면은 거의 똑같아요. 이게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은 일주일 만에 준비 못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 정도면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양이라, 혹시 자격증 개수를 좀 늘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고민해 보세요. 근데 다음 주 접수일 거예요, 아마. 접수일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54페이지 장부 조직인데, 요즘에 장부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주요부라고 합니다. 거기 주요부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분계장하고 총계정 원장이 있는데 요거는 거의 안 냅니다. 근데 분계장은 요거 할 때 쓰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분계할 때. 총계정 원장은 이거 할 때 쓰는 거예요. 전기할 때.
장부 만들 때 쓰는 거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뭐라고 하세요? 주요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를 주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요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고 쉴게요. 그리고 아마 수업의 진짜 배기는 다음 시간부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요런 게 있다 정도를 본 거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56페이지 보시면 전표회계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전표회계 우리나라는 3전표를 써요. 그래서 3전표를 쓰는데 출금 전표가 있고 입금 전표가 있고 대체 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출금 전표는 왜 쓰는 거냐? 언제 쓰는 거냐면 출금의 뜻이 뭐죠?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갈 때. 그래서 대변에 뭐가 있을 때요? 현금이 있을 때. 이때 쓰는 게 출금 전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입금전표. 입금전표에서 입금의 뜻이 뭐예요? 뭐 들어올 때? 돈 들어올 때. 그래서 돈이 들어올 때 차변에 현금.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대체전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 대체전표는 언제 쓰는 거냐면 현금이 일부 현금이거나 현금이 없는 거래. 요거는 대체전표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요 세 가지 중에서 뭐 많이 쓸까요? 요즘에는 대체를 제일 많이 써요. 왜냐면 요즘 일상생활 하실 때 돈 현금 쓰는 경우 많아요, 적어요? 적죠. 뭐 용돈 주거나 그럴 때는 현금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대부분 카드 쓰잖아요. 그래서 실무 가시면은 이거 제일 많이 씁니다. 대체전표.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현금 안 쓰고 뭐 많이 써요? 카드 많이 쓰잖아요. 근데 돈 아끼고 싶으시면 카드 안 쓰는 것도 돈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모으고 싶으시면 세 가지 하면은 돈 많이 모아요. 집 밖으로 나가질 마세요. 첫 번째로. 어쩔 수 없습니다. 돈 많이 모으려면은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왜요? 사람을 만나면 못 쓰니까 돈 쓰니까. 그래서 저도 꼬맹이하고 이제 추억을 만들려고 어떻게든 나가긴 하는데 한번 나가면 기본 1, 20만 원이잖아요. 나가서 뭐 먹고 뭐 구경하고 그러면 최소 1, 20만 원은 나가니까. 그래서 돈 모으려면은 그거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카드만 안 써도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못해도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은 세이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마트 안 가고. 왜냐면 마트 가면 저도 그렇거든요. 생각도 안 한 거 사요, 안 사요? 사죠. 그래서 그거 아세요? 마트에 가면은 카트 끌고 다니잖아요. 카트가 왜 뚫려 있어요? 카트 뚫려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보이잖아요. 그 왜 뚫어놨냐면 지나가면서 보고 사라고. 진짜로예요, 이거. 농담 안 하고. 그 다음에 마트 보면은 약도가 없어요. 마트 가보면 약도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면 뭐뭐 있다 써 있는 게 없어요. 그거 왜 없어요? 돌아다니라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 저기 구석 쪽에 있어요. 이것도 다 계획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동선을 저렇게 한대요. 카트에다가 GPS를 달아갖고 사람들이 뭐 많이 사러 가냐 이거를 판단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동선에 맞춰갖고 다 진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다 과학적으로 하는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남의 카트 보고 저것도 있네? 그리고 산 적 몇 번 있거든요. 많진 않지만. 예. 아, 그래요? 전 남의 카트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요거 많이 씁니다. 무슨 전표요? 대체 전표.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58페이지. 58페이지 보시면 시산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산표에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시산표 나오면 그냥 얘도 똑같아요. 차변하고 대변하고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시산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산표라고 하는데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세 가지 있으시죠? 회사 가시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뭐를 많이 쓸까요? 합계 잔액 시산표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합계 잔액 시산표에는 합계도 있고 잔액도 있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실무 가시면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얘기 안 해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실무 가시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합잔이라고. 그러니까 직장 상사분이 합잔 뽑아와 그러면 얘 뽑아다 주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회사 생활 하실 때. 뭐가 중요하냐면 직장 상사가 뭐 하래. 그러면 한 번에 알아들어야 좋아요? 맨날 물어보는 게 좋아요? 한 번에 알아듣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모르면 물어보십시오. 괜히 아는 척했다 엉뚱한 거 갖다 주면은 따따블로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 참 슬픈 얘기인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여직원들 우는 거. 그래서 뭐 같은 회사에서 문제 생겨서 울 때도 있고 거래처에 문제 생겨서 울 때도 있는데 되게 억울할 때가 많아요. 생각 외로.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욕먹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가 제일 억울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욕먹으면 괜찮은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그래서 말 빨리빨리 알아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장 그러면 뭐 뽑아다 주세요? 합계 잔액 시산표. 그래서 나중에 이거 많이 봐요, 우리도 연습하실 때.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68페이지 조금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